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1년 1월 넷째 주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간 운세 예보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주에 워낙 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주는 비교적 쉬어가는 주입니다. 약간 좀 한숨 돌리고 2월 둘째, 셋째 주에도 좀 큰 놈들이 오니까 준비해야죠. 자, 첫 번째 오는 거는 이제 수성이 1월 25일에 데네브 알게디라는 별하고 사달수드라는 별을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25일 새벽, 정확히 얘기하면 24일 오후부터 25일 새벽에서 오전까지 수성이 보병궁 후반에서 이 두 별을 거의 동시에 만나는데, 사달수드는 물병자리 베타성이고 데네브 알게디는 염소자리 델타성인데 환경상으로 거의 20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거의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성하고 만날 때는 이 둘은 거의 언제나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목성이나 토성처럼 아주 느린 행성들이 아닌 한은 거의 시간차 없이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사달수드하고 수성이 만나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외화내암이라고 해야 될까? 밖은 밝은데 안은 좀 어두운. 그러니까 좀 잘 돼요. 일이 잘 풀려. 그래서 근간에 좀 내가 잘 나간다. 이렇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그러다 보면 좀 우쭐해지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안 그랬을 텐데 지금 약간 우쭐해진 상태로 좀 깝칩니다. 여기저기에서 좀 깝치다가 근데 자기 역량이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실이 완전히 다 쌓여진 상태는 아니라서 망신을 당해요. 망신을 당해서 자리를 잃거나 구설수에 오르거나 돈을 잃거나 그런 식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실속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찾거든. 인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명성하고 인기를 얻었다고 아무래도 좀 인기가 좋아지면 집안에 있기보다는 사람이 외향적으로 돼서 밖으로 나돌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피부치들이랑 아는 사람들이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외화내암이라고 불러요. 밖은 밝은데 안은 어두운. 그래서 밖에서 사람 만나면서 이제 나설 때 안 나설 때 안 가리고 실속 없이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낄끼빠빠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순간 우쭐해서.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추리닝이 있고 틀어박혀서 되게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수성하고 데네브 알게디가 만난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내실을 다지는 공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쌓는 그런 게 더 장기적으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딱 하루에 몰려서 나타나다 보니까 되게 축약돼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요즘에 좀 잘 나가는 것 같다고 깝치지 마라. 내실을 다져라.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해왕성이 교점, 달의 교점 축이랑 정확하게 사각을 맺어요. 26일입니다. 그래서 해왕성이 달의 교점 축이랑 경각, 그러니까 회합, 대립각, 사각을 맺는 게 자주 있는 천체 현상이 아닙니다. 해봐야 4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26일에 교점 축이랑 해왕성이 사각을 맺는다는 거니까 T크로스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교점에서 90도 간 자리, 이거를 이제 남쪽 곡점이라고 불러요. 서던 밴딩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해왕성은 근데 세외 3행성이에요.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얘네들은 전통 7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타임로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6일에 사각 같은 경우도 개인 차원의 사건이 되기보다는 집단이나 사회 문제로 비유하기가 쉽고, 그래서 해왕성 하면 딱 쉽게 빈도 높게 나타나는 게 약물 중독이나 부작용, 약품에 대한 어떤 문제들 있죠. 중독될 수 있는 것들 혹은 뭔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좀 오래 써야 된다거나 부작용을 수반하는 이제 그런 약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혹은 되게 과도한 유흥, 도박, 음주운전, 혹은 그 클럽에서 불이 났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유흥이나 어떤 놀이에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안 좋은 부분으로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좀 크게 불거진다는 거죠. 아니면 좀 예전에 누가
저질렀던 좀 집단 차원의 국가 차원의 엄청 큰 사기가 스팸, 뭐 보이스피싱, 아니면 뭐 그 공직자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기, 기망 이런 일들이 이때 딱 폭로가 된다든가. 왜냐하면 교점축이랑 만난다는 거는 공공연하게 대중한테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교점이랑 바로 만나는 게 아니고 교점의 축에 직각이 되는 곡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이쪽에 걸리면 행성들은 외통수에 빠집니다.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옴죽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가 쉬운데, 그래서 사기극이 폭로된다든가 혹은 뭐 재벌 총수 경제인이 뻥을 쳤는데 그게 그때 딱 밝혀진다던가, 뭐 주가는 되게 올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실질적인 어떤 연구 성과에 못 미친다든가 뭐 이런 식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뭐 꼭 집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집단은 개인이 모여서 되는 건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거래나 계약, 뭐 중요한 매매, 뭐 이런 거, 큰 돈을 쓰는 매매 같은 거를 앞두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의혹이 든다, 좀 아니다 싶은 느낌, 혹은 좀 이거는 약간 의심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특약 같은 게 있다면, 찝찝한 느낌이 들면 사인하지 마세요. 이때 전후 한 4, 5일 정도는 사인하지 마시고 며칠 더 기다리고 내가 뭐의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 의혹을 가진 부분이 정말로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느냐, 2번, 3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에 금성하고 명왕성이 딱 만납니다. 예, 금성하고 명왕성이 회합을 이뤄요. 28일입니다. 이게 1년에 360도 황도를 꼬박 다 돌아야 되는데 행성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은 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명왕성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 벌어졌을 때는 2019년 12월 13일, 내가 뭐 날짜까지 기억해. 어쨌든 그때 금성 명왕성이 회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작년에 금성 역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성이 좀 뒤처진 상태거든. 그래서 한 달 좀 미뤄져가지고 2021년 1월에 성립할 예정입니다. 자,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 입장에서는 뭐 명왕성이 좀 그렇죠. 아주 뭐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뭐 하소연할 데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 회피할 수도 없어. 이거야말로 정말 외통수죠. 그래서 복지부동으로 잘 버티고 참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게 명왕성과의 경각입니다. 근데 경각 중에서도 회합이 제일 세니까 아무래도 이번 금성명왕성 회합에서는 진짜 외통수가 되는 거죠. 타임로드가 금성이 아닌 분들도 아무래도 금성의 보편적인 사안이 인간관계나 연애, 결혼 뭐 이런 건데요. 인간관계에서 피해가기 힘든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뭐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정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운다든가, 괜한 거를 알아버렸다든가, 괜한 거를 얘기해버렸다든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약간 좀 위축되고 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기 쉽기 때문에 타임로드가 금성이든 아니든 간에 이때는 참 마냥 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후에 태양하고 목성이 이렇게 되면 딱이죠. 태양하고 목성이 정확하게 만나는 게 1월 29일입니다. 목성은 1년에 황도 한 사인을 갑니다. 30도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태양하고 목성은 13개월에 한 번씩, 12개월 플러스 1개월, 13개월에 한 번씩 환경상의 회합, 이번같이 그런 식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병궁 9도에서 1월 29일에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전통적으로 언더선빔 컨버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목성의 태양빛에 묻혀버려서, 뭐 그렇지 않겠어요? 항성 바로 옆에 있는데 행성이 빛을 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태양 기준의 행성 주기, 목성의 주기에서 딱 첫걸음을 뛰는 중요한 시기기는 한데, 이때 뭔가 목성 정지할 때나 A할 때나 역행할 때만큼 그렇게 임팩트 있는 이벤트로 이어지진 않아요. 다만 목성이 태양과 아주 가깝게 있는, 정말 가깝게 만난 한나절 정도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목성이 태양하고 황위상으로도 적위상으로도 1도 이내, 거의 30분 이내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고 진짜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단점성술 용어로 카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태양의 덕, 그러니까 윗사람이나 상급자 도움으로 이득을 얻기가 쉬워요. 말하자면 나는 별거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엄청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회사라서 나는 별거 없지만 내 사장님이 프로젝트에서 힘을 크게 써줘가지고 일종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윗사람이나 상급자나 내가 속한 기관의 어떤 권위에 힘을 입어서 호가호위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호가호위가 그냥 아니, 밖에서 보면 안 입고 올 수도 있지만 나는 어쨌든 얻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목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는 재물 관련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고, 그게 아니더라도 윗사람이 나한테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원래 나한테 없던 권한을 부여해서 나한테 일시적으로 뭔가 예전에 없던 약간 권력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카즈미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카즈미가 유효한 구간이, 기억하세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월 29일 새벽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한 14, 15시간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때 목성 타임로드인 분들은 뭔가 이런 식의 이득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지 마시고 잘 정신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 혹여나 괜찮은 기회가 굴러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네이탈 차트에서 목성하고 태양이 사이좋게 보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면, 조금 더 지나면, R 표시가 뜨죠. 자, 수성이 1월 30일부터 역행에 들어가서 정지하면서 역행에 들어갑니다. 뭐 이제 여러 번 반복돼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수성은 1년에 3번, 4개월에 한 번 꼴로 방향을 바꾸면서 역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역행하면 23일 정도예요. 이번 보병궁 26도에서 30일에 역행을 시작을 해서 다음 달 2월 21일에 다시 보병궁 11도에서 정지하면서 순행으로 자기 방향으로 돌아설 예정이에요. 뭐 아무래도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이 중요하죠. 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어찌됐든 이 역행하는 그러니까 23일 정도, 앞뒤 한 3일 정도 맞은 두면 거의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분주해집니다. 평소보다 더 바빠져. 할 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끝내야 되는 좀 나의 결정적인 행동, 좀 decisive action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행동과 중요한 의사결정, 그리고 판단 같은 게 이 3주 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게 될 공산이 커요. 자, 그래서 평소보다 생각할 것도 많고, 연락해야 될 것도 많고, 연락받아야 되는 것도 많고,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 안 하던 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시간도 많이 버리고, 피곤하죠. 뭐, 그러나, 어쨌든 전에 없던 성과를 내고, 내가 예전과는 다른 상태로 좀 더 개선되기 위해서는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이 시기에 뭔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 수성 역행 시기는 일종의 기회예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락 안 되고 일정 늦어진다고, 이거는 뭐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수성 역행 때는 아무래도 연락이나 소통이나 일정 지키는 게 좀 차질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늦어진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평소보다 좀 더 애쓴다는 그런 각오로 지내는 게 속편한 게 수성 역행 기간이에요. 자, 뭐 헤비급 애들은 지나갔지만 어쨌든 뭐 알뜰살뜰하게 넷째 주에도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 1월 넷째 주 그리고 2월 첫째 주도 일종의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체력하고 정신력을 잘 비축해 두시고요. 올해 1, 2월이 좀 유별납니다. 특히 1월, 2월에 두 번째, 세 번째 주가 많이 유별나기 때문에 자, 약간 빗나가 있을 때 에너지를 잘 축적해 두시고 기회를 잘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자, 크로노사이트 2021년 1월 넷째 주 주간 운세 예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